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일단은 질문에 먼저 답을 해드리고 일정 인원이 성원이 되면 제가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요. 예, 좋습니다. 먼저 커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커피 자체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커피는 암 환자에게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대개 이제 설탕을 넣게 되죠. 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 설탕은 당이죠. 예. 그래서 단당류이기 때문에 인체에 당이 흡수가 많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 이 설탕을 섭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로운 점도 있고 좀 이롭지 않은 점도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꼭 드시고 싶다면 가능하면 블랙커피가 좋습니다. 블랙커피는 암 환자에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첨가되는 그 설탕이나 프린 때문에 반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이 됐나요? 더 연결해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다른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하시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 찾아봐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주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성 있는 의사의 주장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블랙을 하루 한두 잔은요, 예, 뭐 한두 잔, 석 잔까지 괜찮습니다. 예, 물론 이뇨작용도 있기 때문에 커피와 같은 이뇨작용을 돕는 그런 우리 기호식품을 섭취할 때는 이뇨가 될 때 반드시 나트륨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커피를 습관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분, 커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뭐 여러 개 녹즙이나 여러 가지 그 보리차나 기타 등등 이런 이뇨가 되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질경이 차를 꾸준히 드신다든가 옥수수 차를 드시다든가 이런 분도 계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미네랄, 칼륨 때문에 그 이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해져요. 또 나트륨, 저나트륨증이 되기 때문에 몸에 해롭습니다. 반드시 그에 비례하는 염분을 섭취해 줄 필요가 있다. 뭐 일일이 소금을 섭취하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좀 식사할 때 된장국이나 이런 것을 좀 짜게, 짠듯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지개님 또 질문하셨어요. 건선치료, 민간요법 알려주세요. 건선치료.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 건선이란 어떤 질병이지?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네. 자, 이거 제가 네이버 백과 지식백과에 좀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그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피부에 무릎이나 팔꿈치, 두피 등에 어떤 그 홍반성 피부 병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농포성, 박탈성, 건선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기타 이물질이 많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소금이나 식초나 아니면 된장 이런 것들이 녹차가 좋은데요. 실제로 김치 국물을 꾸준히 섭취해서 건선을 치료한 사례들이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제가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의만 되면 제가 나름대로 그 기전까지도 설명드릴 수가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써니 시애틀님. 글씨가 작아서 암세포는 죽지 않나요? 혹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나요? 예, 질문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어느 카페에서 의사들과도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심각할 정도로 했는데, 자, 그분들은 암세포는 비가역적이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잘 돌아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라. 지금까지
예, 어떤 의학책에도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없다. 비가역적이다. 실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학책에.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 정상세포로 돌아온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를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입증하는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여드렸느냐. 오늘 동영상을 뭐 제가 자료에 있긴 하지만 찾다 보면 또 이게 엉클어질까봐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그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뭐 대부분 독자들이 와 계시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은 또 장황하게 설명하면 또 다른 분의 질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암산소에 답이 있다 책을 보시면 녹차나 키위나 토마토를 일정 기간을 섭취했더니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엉클어졌던 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왔고요. 실제로 암세포들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실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의사들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예, 이거 당신들이 실험한 거 아니냐. 내가 실험한 거 아니다. 왜 이렇게 실험을 해놓고, 예, 미국의 에머러드에서 많이 실험을 했어요. 왜 이렇게 실험을 해놓고 왜 이걸 인정을 안 하느냐? 너 당신들 이거 논문에 나온 세계적인 국제적인 네이처지 같은 데 나온 논문인데 인용 이런 거 해라. 왜 이런 걸 인용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인용하느냐? 그러면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오는데요. 자, 질문을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제 자, 정상세포로 돌아오는데 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분들이 진실을 말했다면, 방송에 나온 사실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독자 중에도 암을 완치한 사례들이 있고요. 정말로 보기에 심각했던 암 환자들이 어떠한 제대로 된 자연 치유를 했더니 암이 깨끗이 없어진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몸에 그렇게 뭐 심지어는 암이 7군데나 그 발병했던 분들도 암이 없어진 사례도 있고요. 4개, 3개 뭐 이렇죠. 자, 그런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아까 제가 실험에서도 그걸 증명했다고, 의사들이 증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그 원리는 암산소에 답이 있다 책에 자세히 써 있어요. 왜? 자, 보세요. 제가 좀 책에 있는 내용 좀 설명드려볼게요. 좀 시간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암이 왜 생겼습니까? 예,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제 주장대로라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암이 발병했는데, 예, 세포의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는데, 예, 장애가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산소 부족 때문에. 그런데 산소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면 아까 녹차, 키위, 토마토 등 다 결국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이죠. 예, 결국은 산소 부족을 해소하기 때문에 암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균형 있게 들어가니까 원인이 없어진 거예요. 나 산소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소해 주니까 암세포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예, 집에서, 가정에서 밥도 안 주고 괴롭히고, 예, 부모들이 사랑도 안 해주고 막 이래서 엇나간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과연 그런 엇나가게 뭐 소위 말해서 나쁜 짓을 해가면서 세상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재산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정말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면 정상인 사람으로 이렇게 순화가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암세포도 어떤 조건 때문에 암세포가 된 거예요. 암이 되고 싶어서 암세포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암세포에게 그런 조건을, 환경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암세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정상화시켜주면 당연히 정상세포로 돌아옵니다.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세한 내용은 또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또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종류가 중요한가요? 주겸이나 천일염 같은. 예, 소금의 종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금은
잘 선택하면 천하의 명약이고 잘못 선택하면 독입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싸잡아서 소금은 해롭다. 이렇게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가 쌀로 밥을 지어 먹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깨끗하게, 방앗간에 찢는 거, 이렇게 제대로 찢지를 못해가지고 돌이나 흙이 들어갔어요, 일부. 그렇게 들어간 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 먹으면 해롭잖아요. 돌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쌀은 나쁩니다. 해롭습니다. 왜? 돌이 들어있으니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돌을 제거한 순도 높은 쌀은 우리 인체에 반드시 이롭고 먹어야 되는 거죠. 소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들어있는 특히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는 중금속, 환경호르몬, 무기질 미네랄, 방사선 물질 이런 그 독성 물질들을 제거한 소금이어야 됩니다. 원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금 제품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먹어보니까 이 소금 좋던데요. 이거 섭취하세요. 라고 소개해줬다고 봅시다. 또 그러면 저를 또 무슨 그런 소개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소금 먹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그 품질을 정직하게 유지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은 소개하지 않고요.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원리를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 앞선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죄송합니다. 여기는 독자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소금 오해를 풀면 건강이 보인다 책을 보시면 그 원리 선별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천일염, 주겸 천일염을 굳이 말씀드리면 주겸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도 질문이 많이 왔어요. 제가 선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별하면 좋다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나요? 맛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소금은 그냥 약간 짠맛에 알싸한 단맛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금을 섭취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건 불순물입니다. 아시죠? 가공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천일염은 간수가 들어있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간수는 맛있습니다. 간수에 여러가지 무기질, 독소, 비소 등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쓴맛이 납니다. 해로운 거예요.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우리 몸에서는 유기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마그네슘이 빠지지 않아서 쓴맛이 나는데 마그네슘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다른 독성 물질도 같이 제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거될 때는 같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수를 완전히 빼면 약 80% 이상 제거가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빼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정도 제거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고요. 좀 더 분명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소금을 물에 타서 한번 전기불에 이렇게 깨끗한 컵에다가 물에 녹여서 한번 비춰보시거나 아니면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중국산과 국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왜 구분해야 되느냐? 중국산은 유통 과정에서 응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산가리, 페루시안 나이트를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도 나와 있어요. 자세히 너무나 쉬워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영팡님, 박지영님, 세 권 다 읽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주장과 상반된다, 상충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어떤 거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실체를 모르는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실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해봐서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면 제가 이제 설명 나름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혈압도
피의 산소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나요? 고혈압 환자도 음식 조절하고 산으로 가면 나을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을, 기초적이고도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뭐 상세한 내용은 고혈압 산소가 답이다 책에 아주 너무나 쉽게 나와 있는데요. 예, 혈압을 높이는 유일한 이유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힘든데도 120이 아니라 더 180, 200 높이는 게 고혈압이에요. 왜냐? 산소가 부족하면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혈관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를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굉장히 숨이 차죠? 예. 그때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운동할 때 혈압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숨이 차요. 자, 그렇다면 왜 숨이 찰까? 혈압은 높아졌는데, 예. 뭐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례로 제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만 많이 마시면 고혈압이 해결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좀 도움이 됩니다. 산소가 잘 공급되면 혈구들이 들러붙지 않고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잘 굴러가는 그런 형태를 띠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자,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기초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자, 외부에서 산소가 많이 들어와도 이게 가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잘 안 가잖아요. 막혀 있거나 좁아졌으면.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은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을 경우에 고혈압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본질적인 해결책은 외부에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것도 조금은 혈압은 낮아지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요. 막혀있는 혈관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지혈증을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혈전을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혈관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혈전 물질, 활성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물질들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영향이 많습니다.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방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 설탕을 줄여야겠다. 설탕이 중성지방을 많이 만드니까 설탕을 줄여야겠다. 그리고 지방을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중성지방을 운동을 많이 해서 몸속에 지방이 좀 소비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하죠? 답이 되었으면 답이 되었다고 그래 말씀을 해주셔야 이분이 이해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이해를 하셨나? 나 혼자 떠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직접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됐으면 이해됐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래도 부족하면 더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이 150대입니다. 혈압약을 안 먹고 1년간 10kg 감량 후 운동만 하며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고혈압이 왜 생기는가 그 원인을 알면 이 답이 금방 나와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혹시 독자시라면 고혈압 산소가 답이다라는 책을 보면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혈압이 높아지는 본질은 1차 요인은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죠. 운동할 때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으면 부족하면 중단되면 죽고 부족하면 암이 걸리니까 부족한 산소를 더 공급하려고 신장이 힘을 세게 밀어서 잘 안 가는 혈액을 산소를 어찌되었든 뇌세포까지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질문이 뭐냐 150이면 이거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데 혈압약 먹을 이유도 없고 문제 될 일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160으로 정했다가 140으로 정했다가 어떤 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이거 좀 환자를 많이 만들어야 고혈압약을 많이 처방할 수 있잖아. 그래서 130으로 내리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렇게 시도한 조치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자, 그런데 운동만 1년간 10kg 감량을 하게 되면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치료에. 왜냐하면 감량을 했다는 것은 몸에 지방이나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같은 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글쎄요, 드라마틱하게라면 뭐 하루 만인지 보름 만인지 한 달 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보름에서 한 달이면 웬만한 고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 원인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몸의 지방, 고지혈증 대단히 많죠. 고지혈증에 의해서 고혈압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끈적거리니까 심장이 120만큼 힘을 가해서는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150까지, 160까지, 200까지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혈압약을 먹는 것은 뭐냐면 이 혈압이 높으면 혹시라도 뇌혈관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겁을 먹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장이 너무 힘을 쓰니까 혈압이 높은 거 아니야? 심장이 힘을 써서 혈압이 높아지는 건 맞죠? 예, 산소 부족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심장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고혈압약은. 대표적으로 칼슘 기량제라는 것이 그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칼슘 통로를 차단해서 칼슘이 작용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심장이 수축력이 약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정작 필요한데 내 세포에 각 세포에 산소를 보내줘야 되는데 산소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혈압약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힘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박지성 선수 심장을 2개를 가졌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심장은 필요할 때는 300, 400까지도 높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0까지 쓸 일이 없겠죠, 대부분. 120, 130, 140이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 200, 300까지 높여서라도 뇌세포를 살려야 됩니다. 산소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뇌세포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뇌세포가 터지는 경우는 혈압약을 먹고 안 먹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이 부족하면 심장이 온 힘을 다해서라도 혈압약을 먹어도 300까지 한 200까지, 300까지 높여서 산소와 영양이 잘 가겠죠? 그러다가 뇌세포가 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혈압약을 먹어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혈압약을 복용하나 복용하지 않나 결국은 결과는 마찬가지다.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뇌혈관에 터져도 결국은 뇌세포까지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망할 수 있고요. 혈압약을 먹게 되면 심장이 힘을 쓰지 못해서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망하게 되고. 뭐가 다릅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죠. 혈압약을 먹게 되면 사망할 확률만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강제로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혈압약이에요. 그거 의사들이 설명합니까? 그거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순간 혈압약을 다 끊게 되니까 심각하겠죠. 칼슘 기량제 이외에도 다 물을 강제로 배출시키거나 혈관을 느슨하게 이완시키거나. 왜 혈관을 이완시킵니까? 수축력이 있어야, 탄력이 있어야 혈관이 쭉쭉쭉쭉 혈액을 잘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축 늘어지게 만드는 게 또 혈압약이에요. 뭐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그런 약들인데 그거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게 되면 암에 2.5배 더 걸립니다. 그거 수익 의사님 처음으로 질문하셨는데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플러스 90에 더한 것이 정상화하는 것이 맞죠? 정확히 말하면 정상혈압은 20대나 90대나 정상혈압은 120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망가지니까, 혈관이 나빠지니까 잘 혈류가 나빠져서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대 정도 되면 70, 80%는 다 혈압이 높습니다. 140 이상 다 돼요.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빠져 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사람들은 70, 80인데도 120 정상이 대부분 정상인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비정상인가요? 아니죠. 예, 저 태안의 어느 지역에 가면 미역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요. 미역을 많이 먹고 사는데 혈압을 측정해 봤더니 7, 80대 노인들이 대부분 120, 130 내외입니다. 예, 미역에 있는 미끈미끈거리는 알긴산이 지방을 분해해 줍니다. 그래 고지혈증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혈류를 방해하는 콜레스테롤 지방이 없어지니까 줄어드니까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돼서 혈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은 120으로 정했으면 120이 정상입니다. 다만 7, 80 나이가 들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 나이가 많아도 정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나이가 20대라도 200 넘어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식초나 된장이 빈혈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당연히 관계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빈혈은 뇌세포에 산소, 혈액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식초나 된장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 된장을 섭취하면 지방, 고지혈증을 해소해주죠. 그러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혈액이 흘러갈 때 저항이 없으니까 혈액이 뇌세포까지 잘 공급되니까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 마찬가지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니까 혈관이 좁았던 혈관이 이렇게 정상화 되겠죠. 우리가 녹슨 파이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산화가 돼서 그런데요. 우리 혈관도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 혈관이 좁아져요. 그런데 식초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산화를 방지해 주니까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혈에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